4월 11일 목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여당 참패, 야당 완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하지만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한석도 내주지 않고 석권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죠.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못 주무셨죠? 그냥 깼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아침까지도 확정이 안 됐었는데 아무튼 이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예. 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예. 새로운 미래 1석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 중앙 언론들이 평가하기를 야당은 대성, 여당은 참패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로서의 의미로 여야가 정권 안정론과 정공 심판론이라는 선거 프레임으로 설정했죠. 네.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 다수가 야당이 설정한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을 합해서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환호를 했고, 네. 여권은 어제 밤 저녁이죠, 큰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개표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개헌 가능한 200석까지는 주지 않으면서 네. 여야가 다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전국을 이끌어 가라는 절묘한 기회를 부여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조국 혁신당의 열풍입니다. 네.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비례정당이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 정치의 태풍이 눈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로 기대를 모았던 개혁신당도 지역구 1석, 비례 2석 등 모두 3석은 얻었지만 조국 혁신당에 밀려 빛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선거의 좀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표율에서 역대 총선과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3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 투표율을 합쳐 본선이죠. 총선의 최대인 67%죠. 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또한 비례대표 정당이 모두 38개다 되다 보니 투표 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 용지가 된 거죠. 네. 때문에 개표도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구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제3지대 정당이 등장할 거로 기대했는데 공천이 늦어지면서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제3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의 지역구가 20명도 내지 못했고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차별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은 인천 계양구 어레이 지역은 여론조사가 202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3일 선거 조사 발표하기 전날이죠. 네. 34번은 진행되었지만 한 번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 이웃 인천 계양 갑지역과 양산시 을지역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네. 총선 특기를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죠. 네. 근데 경북은 역시나 이변이 없이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슬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르면 대구 12개 선거구 전체와 경북 13개 선거구 전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네. 야당은 물론 무소속도 한 명도 당선되지를 못했는데요. 네. 5.18 북한 개입설 등 논란성 발언으로 국힘의 대구 중구 남구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했던 도태우 후보도 피해했고요. 네. 경산에서 4선을 했던 친박계 최경환 후보도 선전했지만 국힘의 조지현 후보에게 막판에 뒤집어지는 결과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 무소속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민주진보연합을 꾸리고 반전을 도모했지만 실패했고요. 네. 경북 포항 북구 역시 국힘의 공천으로 신청했다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재훈 후보도 무소속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비례로 가보죠. 지역 인사들이 좀 당선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경북에서 임미애 전 도당위원장이 13번째였는데요. 가까스로 당선되었습니다. 네. 14번 것이 당선되었는데요. 아침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아서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태웠습니다. 네. 이에 따라 2016년 김부겸, 김영건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 이후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 TK 민주당 인사가 되었습니다. 네. 국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청송 출신인 12 김희상 후보와 17번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당선되면서 경북에서는 모두 3명의 비례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번엔 포항을 좀 보겠습니다. 포항 남울릉의 이상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또다시 초선 의원을 맡게 됐고 북구에는 김정재 후보가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재원 후보가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8%에 머물렀네요.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서는 이상희 국힘 후보가 29.9, 30%, 0.1 모자리죠. 획득한 민주당 김상현 후보 상대해서 70.03%로 승리했고요. 네. 북구에서는 62.33%를 얻은 김정재 국힘 후보가 28.9%를 획득한 민주당 오정기 후보와 또 8%를 획득한 이재현 무소속 후보를 상대해서 당선을 했습니다. 네. 이상희 후보가 70%를 획득했지만 3선에 도전한 김정재 후보는 70%를 못 미쳐서 당선했고요. 네. 야당 후보는 3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이재원 후보도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 자금 보전받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정권 심판론으로 양당이 세게 붙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의제가 공약에서 반영되거나 또 제대로 된 유세조차 없는 좀 재미없는 선거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이 포항 지역에서 앞에서 언급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선거 프레임에 근거한 이슈로 포항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재미없는 선거라든 조용한 선거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선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론의 이슈도 부각되지 못했고요. 네. 김정재 후보에 대한 후원금과 태도의 문제에도 경쟁 후보들 간에 거론이 되긴 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끈 사안으로 부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네.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포항 지역 개발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후보자들 간의 방송 토론에서만 일부 언급되었고 네. 시민들에게 회자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실 네, 사실 공천 전이 더 선거 분위기가 났다. 예. 공천 후에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심심했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포항의 경우에도 이 공천 전에는 예비 후보가 10명씩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은요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 풍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네.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기 이전 국힘의 예비 후보자들 간의 경선 경쟁이 더욱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네. 어쩌면 본선인가 다름없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남북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죠. 네. 김병욱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둘 다 경선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몇 명을 경선 후보로 선택할지를 두고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울릉 지역에서 후보자 간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요. 북구에서는 김정재 후보에 대한 경선 자격이 없다면서 시도위원들의 후원금 문제 등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포항제의 총선은 국힘 경선이 바로 본선이 나는 선거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선거의 풍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항상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알아서 뽑아주니까 관심이 적고 이번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경북은 빠졌는데요. 예. 또 민주당은 하도 안 뽑아주니까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순환이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부작용은 국힘의 공천이 꼭 당선인 정치 문화에 따라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이 지역민의 공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뜻을 반영하기보다는요,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 권력에 더욱 충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선거 때는 표를 얻기를 위해서 시민들을 섬기겠다고 강하게 외치지만 네. 당선되면 그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니 정치가 불신받는 악순환이 재현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길러내거나 영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없다, 후보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상 경북 TK지는 뭐 민주당이나 험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선거 때보다 더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 전망하면요, 갈등보다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 결과 적 심판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수용하면서 일방적인 독주 정치에서 대화나 협치 정치로 바꾸는 길을 택한다면 다소 전국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과거처럼 마웨이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화된 정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범야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과거보다 많아졌고요. 이번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론을 반영하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그럼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당선인들이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 물가 안전에 전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고물가가 전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갈수록 나빠진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서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의대 정원 문제도 서둘러 풀어야 할 것입니다. 수술 받아야 할 긴급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 감안해 볼 때 네. 정치력을 서둘러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양만재 소장과 총선 결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